김재팔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여기 초록색 사각형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또 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킬리만자로의 FPV 드론을 본 적이 있는 게, 자 보시면은 탱크가 있는데 짜잔, 예. 이스라엘, 딱 봐도 이스라엘 메르카바 탱크죠. 아 근데 철망, 보호 철망에 때려박았습니다. 이거 웬일인가요? 이 운전수가 드론 운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멀리서 다시 또 다른 그 카메라로 찍은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여기 터지고 있죠. 근데 불이 붙었어. 이거 뭐지? 철망으로 보호된 데 때렸는데 왜 불이 붙지? 아 이거 신기한 현상입니다. 철망이 소용이 없다는 건가? 예? 지금 보시면은 탱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탱크가 여기 대포가 있고 포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서방, 그러니까 미국, 뭐 유럽, 한국 이런 탱크는 그 탱크 뒤통수에 그 탱크 폭탄 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창고가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이게 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가 여길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망이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여기에 불이 붙어 갖고 그 폭탄 작약, 그 화약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예. 야, 신기합니다. 예. 이거는 완전 그 철망 그딴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긴데요. 예. 이 영상 초반부에 보시면 이 RPG-7 탄두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RPG-7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25 to 30 inches of solid steel tank armor.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때려 박으면은 뭐가 터지면서 여기 전기, 앞전소자 전기가 나와갖고 뇌관을 터뜨리고 뇌관의 장약을 터뜨리고, 그러면 안에 있는 구리로 된 금속을 녹여갖고 그 녹은 구리 금속이 저 물총처럼 쫙 쏘면서, 예, 이 폭탄이 터져갖고 이제 구리 금속이 빈 공간이에요. 깔때기 모양으로 그냥 구리 금속을 넣는 거예요. 쫙 녹아갖고 이제 철판이 뚫리는 거라는 그런 것입니다. 산소 영접기처럼. 그런데 문제는 앞에 방어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 보시면 RPG 탄두가 방어벽 그 석쇠에다 부딪히고 있어요. 석쇠에 딱 보세요, 여기. 예? 그죠? 석쇠에 부딪히는데도 석쇠를 뚫고 그 녹은 쇳물이 뚫고 철판을 뚫었다는 거예요. 이 장소는 수직 남부, 지면 뚜뚜뚜뚜뚜뚜뚜뚜. 네, 레바논 남부에 있는 한 마을인데요. 이 마을의 이름은 알칸타라라는 이름인데 그 옆에 있는 이 마을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거라서 그냥 같은 마을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한편 헤즈볼라의 드론 운영병들은 레바논 지상작전에 투입된 이스라엘 방위군의 메르카바 MK4 전차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감시 영상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를 개조하려 애쓰고 있지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호 스크린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 드론 운영병들은 기체 상부와 엔진룸에서 취약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레바논 남부에서 또 이스라엘군은 동네 집을 다 부시고 있다는 그러한 또 영상입니다. 네. 또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의 북부 마을을 공격해서 또 뭐 차량이 불이 붙고 이런 소방서 와갖고 불 끄고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 당시 조기 경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죠, 스펙트로라는 소형 드론探지 시스템을 조용히 공급했다. 이번 지원에는 아이언빔과 아이언돔 같은 첨단 방공 시스템 배치와 이스라엘 인력 파견, 실시간 정보 공유가 포함되어 약 20km 거리에서 접근하는 드론을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뭔가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야, 우리는 원래 군대 안 가기로 했음. 우리는 종교 제사장이기 때문에 원래 법에 군대 안 가기로 돼 있는데 왜 군대를 보내려는 것이냐, 이런 또 시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처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가자지구 때도 일어났었어요. 그때 막 이스라엘 경찰이 막 폭행하고 그런 영상도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군대 안 가는 사람들. 원래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래요. 이 법적으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병역 자원이 없으니까 너네도 군대 가라 그러니까 이제 시위 나온 거예요, 지금. 예.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6,500톤의 탄약과 군사 장비가 두 척의 화물선을 통해 수송되었으며 이 화물선들은 아슈돗과 하이파항에 정박했습니다. 수송선에는 공대공 및 지상발사 탄약, 군용 트럭, 경전술 차량 등이 실렸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한 장비 수송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쟁 발발 이후 403편의 항공편과 10척의 선박을 통해 11만 5,600톤 이상의 장비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분명히 재발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도 배치했다고 하지. 이거는 다시 시작할 것 같은데. 팍스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부사령부 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으로부터 이란의 남은 군사자산 지도부 및 기반 시설을 겨냥한 최후의 일격 옵션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최후의 일격도 한다잖아요. 예. 브리핑을 45분이나 걸렸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면 45분이나 걸릴 필요가 없죠. 뭔가 이제 월요일 되면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인데. 영상 보기 한데 막강했던 쿠웨이트, 카타르 등의 미군 기지들이 이란의 공격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어 CNN 런던이랍니다. 그죠? CNN도 미국이랑 사이 안 좋은데 영국도 또 사이 안 좋은 CNN 런던. 미국은 1조 달러에 달하는 군사 예산에도 불구하고 현대전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1,500조인데 한국 돈으로 치면은 미국은 군사비로 연간 1조 달러를 지출하는데 이런 이란이 지출하는 금액의 10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값비싼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대 전쟁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저렴한 솔루션이 요구되는 반면 무기를 신속하게 생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드론 개발과 방위사업 현대를 피하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게 실전용 무기가 아니고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뭔가 쓸데없는 옵션지를 잔뜩 한 현대차 같은 그런 물건이잖아. 응?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돈이 남으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완전 막 쓸데없는 옵션 막 집어넣고 이거 들어가서 비쌉니다. 엄청난 외계인 기술입니다. 막 이러면서. 레바논 대통령은 주 레바논 미국 대사를 접견했으며 회담에서 휴전 및 워싱턴에서 열릴 이스라엘과의 직접 협상 준비에 대한 논의가 이건 또 뭔 꼼수인가? 레바논 정부하고 이제 휴전 협상을 하고 휴전 됐으니까 그 헤즈볼라는 니네 레바논 정부가 그 진압해 뭐 이런 건가? CBS 미 해군 구축함 USS 히긴스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함정이 작동불 어제도 나왔는데 오늘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란한테 한 방 맞았는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기 싫어서 스스로 불을 질렀는지 알 수가 없는. 지난번 포드호도 뭐 세탁실에 불났다고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예멘한테 미사일 맞은 거였었잖아요. 이것도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이. 백악관은 이란과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미국 의회에 통보했다고. 60일 넘기기 전에 야 이제 작전 끝났으니까 60일 안 넘긴 거임. 우리 합법임 뭐 이런 거죠. ABC 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란과의 전쟁 승인을 위해 미국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상, 의회에 이제 승인받고 정식으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 잠깐 벌기 위해서 휴전한 거잖아요. 이래서 러시아가 선휴전 후 협상 이거를 극구 이제 반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인 것 같습니다. 선후전 후 협상은 이거는 그냥 잠깐 시간 벌기 위한 걸로 이제 공식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란도 이거를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도 사정이 안 좋았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란도 휴전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휴전을 하면서 휴전 기간 동안 또 뭐 어디에서 필요한 뭐 미사일이나 대공 미사일이나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보충하고 아마 자기들도 이제 전력 보충했겠죠. 미국만 했겠습니까? 네, AP통신 트럼프 이란과의 적대 행위 종료 주장. 그래서 이제 날짜 계산이 아니다. 뭐 60일 넘었다. 안 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평화 협상안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판 더 하겠다는 거죠. 야, 이제 준비 다 됐고 60일 기한 이제 다 마쳤으니까 자, 1단계 작전 끝내고 자, 오늘부터 다시 2단계 작전 60일 카운트 1일이다. 뭐 이런 거 하겠죠.
아라가치 국무장관은 금요일 터키,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등 6개국 외무장관들과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행위에 대한 이란의 종식 관련 최근 입장과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라가치 장관은 금요일 카라칼라스 유럽연합 외교 안보정책 고위 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폴리티코 미 국방부는 트럼프의 독일 주둔 미군 철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 트럼프는 독일에서 군대를 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입니다. 좀 이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미군을 미국으로 본국으로 데려오면 어디 잠잘 곳이 없대요. 예? 그리고 거기는 거의 공짜인데 독일이 다 땅도 대주고 거기 일할 사람들도 다 대주고 완전 거의 뭐 하인 부리듯이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는데 한국도 그렇잖아요. 근데 경계도 한국군이 서요. 미군 부대 그 보초도 한국군이 쓴단 말이에요. 미군은 그냥 주말이면 놀러 다니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를 뺀다니까 트럼프가. 싫지 얘네들은. 네, ISW 지도를 보시면 수미 지역의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 지역에 러시아가 최근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지역인데요. 영상이 안 나와서 노랗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쿠피안스크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리만 지역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시베리스크와 콘스탄티노프카 지역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포크롭스크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글리아이폴리의 지역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리자 방면 변화가 보이지 않고 헤르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용병 라이언 오리얼이는 러시아 제라늄 미사일에 사용되는 메시 네트워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메시 네트워크는 뭐냐면 러시아가 드론하고 드론끼리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스타링크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드론끼리 이제 하나의 스타링크 위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 통신을 해서. 그건데 그게 위력적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용병 라이언 오리얼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는 오늘도 우크라이나에 게라늄 드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또 나오고 있고, 제라늄 또 내려오고 있고, 러시아군이 아까 제가 점 찍은데 거기 점령했다는 거 영상이 안 나오고 있고 이게 그 영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보면 공격하는 영상이고요. 러시아군이 거기 깃발 꽂는 영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처음 개발한 그걸 따라야 하고 있어요. 그 날개 고정이 드론에다가 날개 위에다가 그 FPV 드론 2개를 실어갖고 이제 하다가 이게 강물에 떨어졌나 봐요. 아마 격추됐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러시아가 드론으로 찍었습니다. 동부군단의 책임 구역 내에 11공이 이제 다리 끊는 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보급로 다리 끊는 영상입니다. 이런 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기할 것도 없고 계란 드론들이 루보프와 테르노폴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테르노폴에서는 이미 폭발이 보고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보고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상공에 50대의 드론이 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메시 그물망 이용한 공격이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메시 그물망 그러니까 일종의 이 드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스타링크 인공위성 같은 역할을 해서 무선 신호를 중계를 해줘갖고 아마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조정할 때 그 영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 통신 능력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투합세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투합세 에너지 시설 까만색이죠. 불 붙으면 까만색. 투합세는 무인 항공기에 새로운 공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드론, 계란이죠. 게라늄 드론이 키예프 공격하고 있고요. 또 로브노라는 우크라이나 지역이 또 공격받고 있고요. 여기는 카르코프 또 까만 연기 나는 거 보니까 무슨 에너지 시설이나 기타 뭐 기름 타는 거 같죠? 기름? 주유소 같은데 여기는? 주유소 맞네. 그리고 여기는 테르노폴 산업시설 공격당하고 굉장히 많이 나요. 타격 뭐 파브 떨어지는 거 투합세 얘기 또 나오고 굉장히 많은 공격을 했나 봐요. 이번에 열차 사고 났고 우크라이나에서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여군인데 아마 드론병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2차 세계대전 독일군 독수리 마크가 있어.
아, 나치는 아니고 그냥 이 이뻐서 여기다 다르신 거겠죠? 액세서리 개념으로. 네. 어제 로브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경찰이 검문하는데 총 쏘고 도망간 사람, 이 사람 탈영병이랍니다. 우크라이나 탈영병. 르비우에서 또 군 납치 조직이 한 남성을 잔혹하게 구금했습니다. 유치원에 교사가 아이가 있는 곳이라며 애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조국을 지키는 이 사람들 뭐야 유승준 같은 뭐야 징병 기피자는 완전히 박살난다는 걸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모양이지. 우크라이나의 한 여성이 전쟁에서 전사한 남자친구의 무덤에 정기적으로 햄버거를 가져다주며 함께 보지 못한 드라마 줄거리를 이야기해준다고. 여기 어디지?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럼 이 여자가 햄버거를 여기다 놓고 가면 바로 가자마자 내가 햄버거를 딱 먹으면 공짜 밥이잖아. 나 이런데 어디 포인트를 좀 알려주시면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햄버거 버리고 가면 내가 주워 먹을 텐데. 어이씨. 지옥 어딘가에서 그는 저 여자가 타고 오는 길에 내 감자튀김을 먹고 콜라를 마셨어라고 생각. 그렇지. 감자튀김하고 콜라도 세트로 나오는 건데 거기다 같이 놔주시면 제가 콜라도 먹고 감자튀김 좀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은 도시 하이시는 전쟁 전 인구가 2만 3천 명이었지만 지금은 1만 6천 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천 개의 마을 중 하나일 뿐이며 실제 피해 규모는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어갖고 외국에서 용병 데리고 왔는데 브라질 용병 죽었고, 이렇게 많이 죽었답니다. 5월 1일은 러시아에서 봄과 노동의 날, 노동절 5월 1일, 그게 무슨 역사가 있던데 제가 옛날에 봤는데 잊어먹었는데, 저는 평생 노동절에 쉴 수 있는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좀 궁금하긴 해요. 노동절에 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왜 하이칼라 선상님들은 노동절에 쉬는 것일까? 너무 궁금한데 그거를 알 방법이 없어. 왜냐고요? 지금은 백수라서 계속 쉬고 있기 때문에 노동절에 직장을 다녀야 노동절에 쉴 거 아니야. 그리고 노동절에 쉬어주는 그런 번듯한 직장을 다녔어야지 내가 노동절에 쉬는 느낌을 알지. 이건 뭐야? 프랑스에서 새로운 드라마인데 러시아 교사가 그 러시아어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뭔고? 그래서 영국 왕이 미국 가서 한 얘기는 야, 러시아하고 싸워야지. 중동에서 이란하고 이제 싸움 하지 말고 거기다 돈 쏟아붓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러시아랑 싸우자, 그 얘기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얘를 왜 불렀을까 하는 점이에요. 도대체 어느 정도 뭔가 협상이 합의가 돼서 부른 건지, 아니면 불러다 놓고 자기는 그냥 야, 영국 왕도 나한테 새끼야 굽실대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하려고 부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 내가 푸틴을 만나면 모두가 나를 비난하지만 푸틴을 만나고 브뤼셀로 돌아오면 화장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푸틴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본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직접 가서 푸틴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걸까? 말 되네. 이것들 겉다르고 속다른 새끼들. 자기들도 얘기하고 싶지만 가면은 또 고개 숙이는 것 같아갖고 쫀심상해서. 러시아에게 대화를 구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굴욕적인 행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지. 쪽팔려. 야, 내가 푸틴한테 가서 대화 좀 하자 그러면 진 것 같잖아. 그럼 이겼냐 니들이? 유로 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는 14년 후인 2028년까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몬테네그로라는 나라는 유럽 연합 EU 가입하려고 14년을 기다렸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뭔데? 우리는 14년 걸렸음 이런 얘기죠. 러시아 연방 우주국이 차세대 소유주 발사체, 그래서 아마 스타링크 같은 역할을 하는 위성을 계속 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터커 칼슨은 우크라이나는 아프리카인들을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의 구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5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유럽 국가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직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언론 담당이었다고 하는데, 비서관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잘렸나 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나라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국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과 그의 친구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전쟁만이 그를 권력에 유지시키고 돈을 벌어다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평화가 오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을 꼭 이기기 위해서 한다는 편견을 버리라고. 전쟁은 돈 벌기 위해서도 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하고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도 해. 네, 파키스탄하고 이란의 국경에서 이란의 값싼 석유를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키스탄 사람인가 보죠. 오토바이 타고 막 기름통 잔뜩 이렇게 매달고 살아왔답니다. 대박인데. 중국 소유의 유조화학 운반선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현재 바하마 국기를 달고 국적은 바하마 국적인데 소유주는 또 중국이고 뭐 그런가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와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미국의 휴전 시한을 앞두고 파키스탄을 경유해 새로운 평화 제안 제출. 그러니까 평화 제안 제출을 하면은 야 평화 오나 보다 그러고 주가가 또 오르고 그러다가 다시 또 전쟁 시작하면 빨갛게 주가 또 떨어지고 그럼 미리 그걸 알고 타이밍을 알고 선물 그거 투자 이렇게 투기해 놓은 놈들은 또 돈 벌고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수록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요. 투기꾼은. 또 시장을 자기가 조작하고 있다면 더 타이밍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렇지. 펜타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미국은 1,000억 달러를 썼다. 뭐 250억 달러밖에 안 썼다고 뻥을 치고 있는데 야 1,000억 달러 썼거든. 한편 예상 비용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와 헤그브레스는 250억 달러,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500억 달러, 이란 외무장관은 1,000억 달러를 썼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벨기에 모든 원자로 해체 중단 및 원자력 발전소 국가 관리 검토. 그러니까 벨기에가 원자력을 안 쓰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야 이거 전쟁 나가서 석유 부족하니까 안 되겠어. 원자력 써야 되겠어. 또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세르비아 대통령 알레산드로 부치치는 대통령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매우 총명한 인물이라며 그 사람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 피초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유가가 좌우된다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서 그게 아니고 막내 아들 베런이 그걸로 돈을 벌어야 지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지구를 상속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러시아가 시리아의 주요 석유 공급국이 되었다. 로이터 통신. 새로운 시리아 정부가 공개적으로 서방으로부터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서방으로의 전환.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미국 가서 미국 장군들이랑 농구도 하고 그랬는데 기름은 또 모스크바에서 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실리 위주지 막 이념적으로 나는 민주주의니까 무조건 미국 편이야. 나는 공산당이니까 무조건 소련이야. 이게 아니고 야 뭐 러시아께 싸? 그럼 그거 사야지. 미국께 싸? 그럼 사야지. 그냥 싸고 좋으면 사는 거예요. 말리는 일부 지역 빼고는 러시아가 다시 공격을 해서 되찾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네 마리 말 이야기하다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못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쟁이 시작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망이 오잖아요. 이 기근이 뭐라고 그랬죠? 식량 물가 상승이라고 그랬죠. 식량 중에서 특히 곡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빌 게이츠 농지술 엄청나게 사들였다는 뉴스가 꽤 오래전에부터 있었죠. 빌 게이츠는 도대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천재기 때문에 그냥 계시처럼 야 땅을 사야 된다 막 천사가 나타나서 땅을 사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산 걸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에 그 요셉이 그 7년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이집트의 총리였어요. 곡식을 이제 풍년이 들어갔고 창고에다 곡식을 모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7년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는 또 주변에서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곡식 사러 금은보화, 금 자루의 채로 메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금은보화 같은 거 받고 곡식을 팔다가 나중에는 땅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 애굽에 그 모든 백성들이 땅을 다 정부에 팔아갖고 다 땅 없는 거지 노예가 됐어요.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일부 제사장 계급만 빼놓고 제사장 계급은 국가에서 이제 월급을 줬나 봐요. 먹을 거를. 그래갖고 지금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그러면 빌 게이츠쯤 되면은 이제 정보가 올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돈 벌 기회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 이제 이번 전쟁으로 기근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쟁에 영향을 안 받아갖고 그 농작물이 풍성하게 재배되는 그런 나라나 그러한 회사나 그러한 개인들은 아마 나라를 통째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식량은 부족한데 자원, 금은 뭐 우라늄, 뭐 구리, 뭐 히토리움 뭐 이런 거 많은 나라들. 야, 너네 굶어 죽을래? 아니면은 우리한테 그거 광산 팔래? 금광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예? 식량을 쥐고 있으면은 전 세계를 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이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얘네들 계획이 만약에 이거라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마리 말 계획대로라면 반드시 곡물 가격 상승이 있을 거거든요. 식량 중에서도 곡물. 그러면은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가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면은 야, 금은보화 광산이 무슨 소용이냐. 야, 먹을 게 있어야 된다 그러고 너도 나도 우리 금광 살테 예, 우리 금광 팔 테니까 쌀 주세요, 밀 주세요, 뭐 보리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과연 없을까? 예? 과연 없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